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12일 2시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권의 윤석열 총장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그리고 이 박지원 원장의 조성원이 몰래 식사한 거, 이런 것 가지고요. 우리 야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여러분께 조금 전에 방송에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권의 이런 반응들을 또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9월 13일하고 14일 이틀간 말이죠. 우리 야권 후보들 여론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전화가 모르는 전화 오시면 꼭 받아가지고 좋아하시는 이 후보, 정권 교체에 진짜 제대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그런 후보를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정권 교체의 1차적인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앞서서 바로 오늘 이 옳은소리 유튜브를 통해서요, 올데이 라방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토크쇼인데요. 오늘 토크쇼에는 조국 흑서 저자인 서민 교수,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과 표진인 전문 의사, 그 다음에 어나운서 출신인 김연주 상근 부대변인, 이 세 사람이 진행을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근에 진중권 교수와 다른 두 분 시그널 국민 면접을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 공약, 이력을 검증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주로 개개인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분씩 이 패널과 그리고 청취자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명씩 3계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조별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는데, 맨 처음 조는 황교안, 홍준표, 그 다음에 장기표, 유승민, 두 번째 팀이 박찬주, 박진, 안상수, 장성민, 세 번째 팀이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오늘 서대문구 소재 공유 오피스에 말이죠, 청년 싱크탱크인 상상23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대구 통합 신공항 건설 부지, 그리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끝내고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오늘 밤 9시부터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유권자들과 소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권의 집요한 공세와, 그리고 우리 야권의 또 이 이 반발, 반응, 반격, 이런 것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사이다 화법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지지율을 확보하는데 열심히 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당의 입장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방식, 즉 당이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방식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보수진영 전체는 지금 현재 일제히 단일 대우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한 이 큰 흐름에 말하자면 좀 이탈해서 본인의 지지세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이번 윤석열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경선 국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는 큰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때리는 정치 공작적 공세, 오히려 윤 총장의 지지 기반을 높여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반대되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 지금 현재 치고도 올라오는 홍준표,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또 마이너에 속하는 그런 후보들도요, 지금 탑 8, 그러니까 12명 중에 4명이 아웃되고 8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머지 4명들의 이 싸움도 굉장하다. 그리고 또 이 4위 싸움에서도 상당히 또 치열하다. 4위 싸움은요, 지금 보도를 보면 최재형과 원희룡 간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티켓 4명, 상위권 5명을 제한 이 7명, 박진, 박찬주, 안상수,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이 가나다 순입니다. 이분들이 싸우는 것도 또 이 볼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우리가
이 후보 1차전이니까요. 8명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 경쟁력 있는 본선에서 경쟁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판단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 후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조성은이가 또 굉장히 오늘 새벽에 말이죠, 아주 최장문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최장문의 입장문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가 또 빠지지 않잖아요. 윤석열 총장 때린다 하면 조국과 추미애가 없이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조국과 추미애가 최근에 얼마나 지금 흥분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또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은 씨가 말이죠, 오늘 새벽에 올린 이 페북을 보면 매일 400여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도저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도가 나오는 부분 중에서 잘못된 거 이거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최장문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네 분야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공익신고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왜 직접 찾아가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에는 왜 협조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김웅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조성은 씨가 어떤 입장을 내보였는지 이 조성은 씨의 표현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한동수를 왜 택했느냐, 한동수를 왜 택했느냐, 이게 굉장히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 왜 공익제보를 그렇게 빨리 공익제보 하자마자 바로 공익신고자로 대검이 인정하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배경이 있다,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갑자기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느냐, 그래서 배후 세력이 있다, 이게 누구냐, 요런 데 또 초점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공익신고를 한 이유, 공익신고자의 요건과 보호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외 수사기관도 그 대상이며 요건을 갖추면 익명성 보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조사 등에서 법적으로 자료의 내용과 보안 등이 강화되고 추가로 신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대검 역시 비위 당사자인 기관이자 진상조사의 감찰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신고의 자료 제출 후 요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무척 심각하게 접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 책임자인 한 부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들과 신뢰 내용을 확인해 직접 말씀드리기로 결정했다. 이 대목에서 한 말씀 제가 드리면요, 신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은 한동수하고 생각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동수는 사실상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총장 징계에 앞장선 대검 고위 간부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이 곤궁에 빠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재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 보고 열받아갖고 공익신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목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접근의 내용에서 타인의 소개가 개입된다면 어쩔 수 없이 자료와 저에 대한 편견이 작용할 수 있어서 정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 그러니까 뒤에 배경도 없고 꼼수도 없고 이 대목에서요, 틀림없이 이 조성은이는 아마 박지원 원장을 의식하고 하는 발언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을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한다. 이 얘기는 지금도 박지원 원장이 정치 개입이다, 지금 야당이 지금 내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또 강조하고 있다. 이거 보면 조성은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직접 찾아간 이유, 한동수. 김호수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 차관을 했고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라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말 참 잘해요. 그러면서요, 권익위를 제안해 주셨지만은 이거는 이제 한동수가 권익위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스스로 신변보는 두 번째, 이 자료가 해당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지 않고 제3의 기관들에서 떠돌아다니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대검은 직접 수사하니까 여기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 누군가는 딜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USB 자료를 가지고 갔고 휴대폰 원본 제출을 요청하셔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물론 이 사람의 머릿속에 논리를 본다면 이해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 대다수가 특히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이러한 머리의 논리를 과연 누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검찰 당국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발표했을 때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은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느냐. 저는 별로 없다. 이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거는 특검에서 수사해야 된다. 예, 특검에서. 특검도 말이죠. 정말 허익봉 특검 같이 정치색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밤새워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특검. 예, 반드시 여기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석열의 위압적인 모습에 결심했다고 합니다. 폄하 시선에 대해서는 선거마다 역할을 했다. 본인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다.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공수처에 자료를 넘기기로 결심한 순간도 털어놓고 있어요. 예, 공수처에 왜 자료를 넘기게 됐는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 중 그 태도도 문제였지만은 윤 총장의 누가 대검에서 저런 거를 공익신고로 인정해 줬느냐는 식의 위협과 위압적인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대검 외 수사기관에서의 객관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검에도 공수처의 자료 제출 요청을 상의 드렸다. 이미 그 시기에는 공익 신고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보안과 신뢰의 형성, 제보자 보호 절차를 모두 준비할 수 있고 이미 준비해둔 부분이 있으니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성은 씨는 자꾸 젊고 여성의 이미지로 제가 감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대검 감찰부장을 만나고 이런 일을 혼자 하나 뒤에 누가 있다고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폄하하는 이런 시선에 대해서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젊다는 얘기는 너 경험 없잖아, 미숙하잖아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쩌어쩌한 여성, 이런 좀 이 비판적 시각의 여성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2014년부터 선거 공보를 기획했고 2015년 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심사위원, 그리고 탄핵 당시에는 비당대책위의 최고위원, 그리고 2017년도 대선에서는 종합상황 부실장을 했고 이후 선거마다 책임과 결정이 있는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자기는 뭐 노련하다 이거죠. 나이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 이거죠. 자기는 넘친다 이겁니다.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자화자찬하는데요. 지나친 자기 과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그동안에요 이런 타이틀을 한 거 물론 뭐 인정해요. 그러면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 질적인 평가가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누구의 커밍아웃 해가지고 언론에 밝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것도 우리가 이 자화자찬이잖아요. 일종의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직위에 간다고 하는 것은 정치판 전부 다 줄 잘 서야 가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꼭 가는 거 봤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물론 가지만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줄 잘못 써갖고 실패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못 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선거 공보 기획, 이런 뭐 공천심사 비대위원 어마어마한 저 같은 사람은요 이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갔던 것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간 건지 줄을 먼저 타고 가서 이 타이틀을 만든 건지 이게 저는 관심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김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김웅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심이다. 이러한 비극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양비로 이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권 인사회 친분 의혹에 대해서는요 논란이 될 대상이 아닌 오랜 친구이자 제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도 비난보다는 이해와 응원을 해준 오랜 저희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색은 별개로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의 능력적 인간적 신뢰는 수년간에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예. 자,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더라도 이게 인간적인 의지 이런 거 의리 지켜왔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머리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색은 별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뭡니까? 민주당 같다, 국민의당 같다, 국민의힘까지 왔으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은 다 돌아다녔잖아요.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적인 색깔하고 사람들의 고유한 그 능력과 신뢰관계하고는 별개로 본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서로 둘 엮지 않는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또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연민을 표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미래통합당 합류 후 많은 마음고생과 모욕을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탈당하지 않았다. 김웅 의원을 처음 보고 느꼈던 부분들은 당시 모 변호사에게 드렸던 김웅 후보 좋은 사람 크게 될 뿐이니 만나보시라는 이야기를 전했던 건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등 처한 상황과 개인적인 비극은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가장 정직한 사실관계와 진실이 등장하는 것이 제가 속했던 선대위야 어쩌면 김웅 의원에게도 가장 정직하고 적은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차차 밝히겠지만 이 사건은 중대하고 심각하다. 사실은 드러나고 죄는 책임지면 되지만 그 격을 훼손시키고 꾼들처럼 하는 태도는 어느 순간이나 가장 최악의 결말을 맺게 된다. 필요한 부분 내에서만 언론에 직접 출연해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좀 긴 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언론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조성은이도 이렇게 진실되게 다 얘기한다고 신뢰할 수 없어요. 이미 초기 단계에서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거짓말이 뭐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보자 아니다, 공신고자 아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다가 맞다 또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말을 바꾼 사람. 저는 이 대목이 이 조성은이가 하는 말의 모든 평가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지원하고도 친분이 있고 윤석열하고도 친분이 있고 둘이서도 친분이 있다. 그래서 박지원과 윤석열 이런 친분 관계 때문에 자기가 헛소리하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반격을 하는 데 있어서요,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이제는요, 조국과 추미애 관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맨 먼저요,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할 때 압수수색 11시간 동안 극한 대처하다가 재개하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재개하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무실 아주 철야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시간까지 이 공수처에서 추가 압수수색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김웅이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공수처가 이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수색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압수수색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요, 조국이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다 응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국민의힘 이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일자 페북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각 행정부서 전현직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감행했을 때 모두 할 말이 많았지만 묵묵히 응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당시 2019년도 12월 4일 날 이 뇌물수수 비의 혐의로 유재수 관련해서 감찰부마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게 경례 진입은 검했지만 이물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긴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 압수수색한 적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청와대도 이처럼 압수수색에 응했는데 공수처가 윤석열 일파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원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야당탈함이라며 난리를 치며 압수수색을 저지를 했다. 누가 법치를 준수하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국민의힘과 김웅 의원의 행위는 압수수색을 막아서면 그만이다 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공수처에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똑바로 다시 압수수색을 빨리 좀 하라.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추미애가 식물총장 위장하던 윤석열이가 뒤에선 국기문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또 비판문을 어제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식물총장으로 위장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만은 앓는 소리 뒤에서는 음습한 흉기를 꾸미고 반란을 꿈꾸면서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를 도모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개인과 가족을 위한 무리하고 부당한 충성을 하기 위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마지막 명예와 정의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할 때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손준성이 막말로 꼬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윤석열과 그 가족, 그리고 최측근의 혐의를 제보하고 보도했던 사람들이 피고발자 명단에 올라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악용한 범죄적 보복 기도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윤석열 측은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라고 우기지만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제가 지난 7월 초에 출간한 책에서 당시 왜 손준성에 대한 전보 발령을 윤 총장이 한사코 거부했는지 이유가 드러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는 이런 이 조준성 같은 이 아래 검사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윤석열이가 자꾸 유임시켜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절대 유임시 못 시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임됐더라. 이거 누가 유임했겠느냐? 청와대하고 직거래한 건 아니겠느냐? 이런 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윤석열 사람이다. 이거를 부각시켜 온 추미애, 이런 입장과 연계선상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판사 사찰 문건 같은 비유를 감추기 위해선 우회선 줄 알았었는데 이런 청부 고발 같은 국기문란 행위를 연달아 꾸몄던 범죄 온상이었던 것이다. 책을 통해 미리 밝히지 않았다면 또 제2의 추윤 갈등 프레임으로 저를 함정에 빠뜨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해가지고 윤석열 지지를 올려준다. 이런 욕을 먹고 싶지 않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그러면서 범란이 발각되자 이제 와서 존재하지도 않는 추미애 사단, 최강욱 라인이라며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한범인,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김웅은 핸드폰을 꺼내놓고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 마지막으로요. 손준성은 여러 차례 조직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이제는 망언이 되어버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석열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검사는 문제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미래통합당에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것으로 진실과 명예의 절반은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그냥 끝날 사안이 아님을 손준성은 물론 정치검찰 윤석열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